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오늘은 SAP FICO 오버뷰 클로징 결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반 결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외화 평가와 원장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세션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마다 이렇게 좀 고유한 그 결산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회사의 공통적인 결산 업무가 되겠고요. 실무자들이 이제 결산 업무를 하실 때 시스템에서 SAP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 통상 월말 되면 재무팀에서 공지가 나가죠. 전사 마감 일자 뭐 이런 거 마감 일정, 그다음에 뭐 어떤 업무 언제까지 마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월에 기속되는 이제 각 부서의 그 제반 업무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재무팀에서는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사례는 하나의 이제 샘플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업 매출 마감이 먼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출고, 그다음에 세액계산서 발행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팀에서는 재고 마감을 위해서 입고 마감 처리를 하시고, 매입세금 계산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 또는 어 역발행 세금 계산서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발행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수입이 있으면 미착분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의 고유 업무는 이제 감가상각, 외화평가 뭐 이런 게 있고, 자금팀은 또 자금팀의 결산 업무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피리어드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결산 해당호를 계속 열어놓게 되면 사용자들이 회계정표가 계속 발생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 권한이 있으신 분이 결산을 해야 되는 해당 월을 클로즈를 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업무를 보시는 이월은 오픈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회계 담당자는 보통 통상 이제 2개월을 열어 놓습니다. 결산 대상월하고 그다음에 실제 해당 월은 2달을 다 오픈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이제 권한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기간 통제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또 개발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어 기간 통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그 조직이나 코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기간을 통제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셉에서 표준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 어떤 콜센터는 허용하는 기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다 이러면, 실제 포스팅을 하다 보면 클로징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재무 결산의 기간 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도 재고 이동, 재고 관리 측면에서 기간 통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월을 닫고 다음 달을 여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요. 여러 목적으로 기간 통제하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관리에게도 액티비티 베이스로 그 기간 통제하는 별도의 트랜잭션이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따로 좀 적어 놓은 거는 T코드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결산 업무를 하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링 듀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업 쪽에 매출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재고 출고를 하면 이제 매출 원가가 인식이 되죠. 그다음에 빌링을 하면 이제 매출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매출과 매출 원가는 해당 월에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뭐 사용자의 휴먼 에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테크니컬 오류에 의해서 회계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있는데 원가가 없다든지 출고가 안 됐다든지 출고를 해 놓고 매출을 안 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매출 문서들은 SD 빌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테크니컬 오류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SD 담당자는 이제 빌링은 잘 처리됐으니까 업무를 종료를 하는데 그 해당 빌링이 어떤 이유로든 회계 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꼭 돌려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빌링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나 회계 문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 컨포메이션인데 한국에는 이런 걸 잘 안 쓰시죠? 예. 뭐 거래 내역 명세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월말에 오픈 밸런스에 대해서 거래처에다가 레터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 가지고 상호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랭귀지는 이제 커스텀 마스터에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있습니다. 그 랭귀지에 따라 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닝인데요. 더닝은 연체에 대한 그 고객의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닝 레벨 고객에 대한 그 연체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버듀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입금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듀데이트 베이스로 계속 연체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객 마스터에 더닝 프로시저를 세팅을 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시스템이 그 연체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더닝 레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닝 레벨은 계속 연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프로시저에 설정할 레벨에 따라 가지고 더닝의 레벨을 고객 마스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에이징입니다. AR 에이징. 또 에이징은 통상 이제 결산의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랑 연계된 업무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은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 그 오픈 아이템, 커스터머 오픈 아이템을 이렇게 듀데이트의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시면 토탈 금액들이 이렇게 기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서 정해 놓은 기간별 레이트별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매뉴얼로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 외에 인제 SAP에서 인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게 개별 채권에 대한 거를 개별 아이템, 라인 아이템 베이스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인제 미리 세팅을 좀 해 놓으시고요.
기간별로 레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연체 기간을 계산해서 해당 비율을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회계 포스팅도 일어나고요. 동시에 이 정보는 라인 아이템 업데이트 돼서 해당 전표에서도 이렇게 그 충당금 설정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채무 장단기 대체인데요. 매출을 일으키면서 채권을 미리 듀데이트를 1년 이상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거래처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매출 발생할 때 회계적으로는 일반 채권이 아닌 장기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장기 채권이 결산 시점에 1년 이내로 도래를 하게 되면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으로 트랜스퍼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시게 되면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대체를 미리 세팅한 계정에 의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하는 조정 계정은 일반 GL 계정을 많이 씁니다. 커스터머 계정을 쓰면 다이렉트 포스팅이 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잘 쓰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커스터머 마스터에 보면 레콘 계정은 하나밖에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 레콘은. 근데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해당 업무에 맞게끔 필요하시면 처리하는 방법이 스페셜 GL이나 얼터너티브 포스팅을 쓰시면 되는데 커스터머 마스터에 가서 직접 이렇게 레콘 계정을 바꾸셔서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원복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통상 이렇게 또 많이 처리를 하죠. 심플하니까. 자, 이렇게 레콘 계정이 변동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도 중간에 조정 계정을 통해 가지고 레컨실레이션 어카운팅에 대한 조정 전표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M 트랜잭션하고 회계 문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과거에 이제 뉴 버전이 릴리즈 될 때는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류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재고에 대한 MM 트랜잭션의 밸런스와 회계 문서 간의 브리치가 일어나서 그거를 대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통상 MBOL 돌리시면 이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도 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성급 비용 대체. 셉에서는 매뉴얼 어쿠럴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상 보면 보험료처럼 이제 연간으로 계약하는 이제 서비스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 비용으로 처리한 거를 매월 비용으로 이제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초의 비용이 지불할 때는 총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급 비용이라는 일종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결산 시점에 해당 월에 대응하는 만큼 금액을 비용으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매뉴얼 어크롤에 가서 어크롤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일종의 이제 어크롤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크롤 마스터를 이제 생성하실 때 계약 기간을 놓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다음에 뭐 코스트 센터. 왜냐면 이게 매월 말에 이제 비용으로 대체되니까 그 비용을 기속시키는 해당 부서 코스트 센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그런 메소드는 뭐냐면 이제 월알로 할 건지 일알로 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SAP에서는 이거 펑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해서 선택하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 기간별로 인식해야 될 금액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요 해당되는 금액들이 매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오토 포스팅이 돼서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고 선급 비용을 대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전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관련해서 이제 결산 업무들이 좀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공매송장하고 마감, 세금 계산서 마감하고 그다음에 설치 완료 보고 같은 것들을 하시죠. 그다음에 장납기인데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또 올베이스를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거를 매달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또 결산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쭉 건설 중인 자산으로 누적돼 있던 밸런스를 본자산으로 대체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자산 마스터와 설비 마스터를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설비 쪽에 관련된 업무를 와 고정자산 관리에 대한 결산 업무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IFRS에서 새로 이제 나온 회계 기준이죠. 손상 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 인식 이 부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감가상각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회계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 샘플을 보시면 상각 예를 들어 취득 금액을 인정하는 금액이 있어 이제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 취득하는 금액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면 나중에 감가상각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면 손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취득 금액은 같다고 할지라도 그 상각 방법이 다르면 상각 중량금이 서로 다르게 산정이 되고 북밸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리타이어먼트 팔았을 때 매출이 손익이 서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산상에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보정하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구매 관련한 결산 업무인데요. 우리가 이제 GRIR 클리어링과 GRIR 리그루핑의 결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GRIR 계정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AP MM 프로세스에서는 GR과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의 액티비티가 서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트랜잭션에서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인보이스에 AP 이렇게 바로 전표를 치시죠. 네, SAP는 이 행위가 두 개가 이제 트랜잭션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인벤토리 인식과 AP를 따로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종의 가계정이죠. GRIR 클리어링 계정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확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입고와 인보이스가 되면 GRIR 밸런스는 항상 0이 되는데요. 이 계정은 그 계정 속성상 미결 관리, 오픈 아이템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아이템으로 관리되는 것들을
클리어링 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하는데 그게 GRIR 클리어링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제 좀 수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PO를 내고 우리가 이제 BL을 받으면 BL 받는 시점에 인보이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GRIR 클리어링 AP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이 딱 도래되면 아직 그 재고가 통관이 안 돼서 GR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GRIR이 가계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GRIR 가계정의 밸런스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GRIR 리그루핑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머티리얼 인트렌지 미착품으로 일괄 대체해주는 전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반대 케이스로 입고는 잡았는데 GR을 했는데 결산이 도래할 때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케이스는 거의 없을 텐데 국내 거래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언밸런싱된 상태로 결산이 도래가 되면 재고를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그 AP 한국 차로 어카운트 계정 이름으로는 미확정 매입청이라는 그런 GL 계정을 통해서 임시로 이렇게 결산 때 잡아주고 다음 달 초에 바로 역분개시키는 이런 결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GRIR 클리어링은 GRIR 클리어링 어저스트먼트를 통과 매핑이 돼서 0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월말에는 밸런싱이 맞춰졌다가 다음 달에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결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13 오토매틱 클리어링을 돌리시면 시스템이 PO와 아이템 레벨에서 금액이 0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은 찾아와서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클리어링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GR을 하고 인보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보이스를 캔슬을 시켜요. 캔슬을 시키고 이 GRIR은 정상적으로 인보이스 캔슬에 대해서 GRIR 클리어링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가끔 이 GRIR 매핑 작업을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 프로세스상 본다면 GR만 하고 결산이 수행되고 이 인보이스는 캔슬이 됐으니까 AP 포스팅이 일어나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잘못 클리어링이 되면 마이너스 MIT 미착품에 마이너스 전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케이스인데요. 정상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클리어링이 안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GRIR 리그루핑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F.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면 이렇게 토탈 미착품으로 돌아갈 금액과 또는 미확정 매입채무로 돌아갈 금액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를 항상 검증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뭐 회사가 매월 재고 실사도 할 수 있고 뭐 반기별 또는 연 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재고 실사에 대한 트랜잭션은 MM에서 처리를 하지만 재무 담당자도 관심을 갖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하시죠. 자, 이거 절차상으로 보면 그냥 create physical inventory document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고 실사해야 될 대상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사 후에 재고 카운팅을
입력을 하며 시스템이 그 차이에 대해서 재고 감모손이죠. 요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럼 재무 담당자는 그 결과를 보시고 감모손 금액을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재고 실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재고가 재고의 감모 여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에 입고가 됐는데 너무 창고에 오래 남아 있어서 출고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재고 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기간별로 입고 기간별로 재고의 금액을 다시 재평가해서 평가 손실액을 포스팅하는 이런 업무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셉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개발을 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1년에 그 결산 업무들을 쭉 수행을 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셉에서 제공하는 기본 재무제표는 F.0이라는 디코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버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버전별로 여러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고요. 그 버전 베이스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포트 페인터로 원하시는 리포트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릴 다운 리포트라는 또 펑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제가 참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재무제표 버전을 통해 가지고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리포트를 보시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재무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원하시는 형태의 그 구조를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품의 경우 매출원가의 표현을 뭐 계정의 썸으로 이렇게 COGS의 썸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한계죠. 버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기초재고, 그다음에 제조 원가, 그다음에 타출, 뭐 관세환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매출 원가 구조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폼을 만들 때는 F.0이라는 이제 이걸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리포트 페인터 같은 걸 통해서 포뮬러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원가 명세서는 계정 어프로치로 만드시면 리포트 페인터를 통해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머티리얼 레저 베이스로 만드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보통 개발을 통해서 만드시죠. 재정원가 명세서 만드실 때는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이제 타 계정 대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성으로 투입되지 않은 코스센터나 이쪽으로 출고된 입출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 이제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그 금액을 포스팅을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재정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이제 결산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그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실적을 보기 위한 거고요. 반기나 연결산도 수행을 하시죠. 그때 이제 특별히 반기와 연결산 때 수행하는 업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시 목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결산 항목이 포함될 수 있고요. 연결산이 끝나면 시스템적으로는 당연 명년도로 다음 회계 연도로
밸런스 캐리 포워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잉여금 계산하고 BS 밸런스를 이어라는 이런 행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F.16 프로그램을 쓰시고요. 뉴지엘을 쓰시면 이제 트랜잭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지엘 쓰시는 회사는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 캐리 포워드를 원장별로 이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선급 비용 관리하는 매뉴얼 어크루얼에 대해서도 밸런스 캐리 포워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에 이제 고정자산 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고정자산도 연결산을 끝나면 다음 회계연도로 밸런스를 이관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리포워드를 하시면 이제 1월이 아니라 0월이라고 하죠. 기초 2월로 이렇게 밸런스가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계산돼서 캐리포워드 되고 나면 3월에 회계감사가 끝나고 회계감사 전에 주총이 끝나면 잉여금에 대한 처분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배당이나 적립금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결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하여튼 뭐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션에서 외화평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